소개를 받긴 했는데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명예부시장직으로 활동하고 있고, 원래는 청년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청년이고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막 시대정신이라고 다소 거창하긴 하나, 그렇게 시작하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이제 청년 명예부시장을 하면서 만났던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거나, 혹은 아니면 제가 민달팽이 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걸 토대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를 고민하다가 사실은 정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되게 밝고 재밌어 보이고 같이 끼고 싶고 이렇게 했었는데, 개개별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별개로 사실은 청년이 지금 살고 있는 물적 토대나 아니면 사회경제적 토대는 다소 이 사진처럼 그렇게 밝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임금을 버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IMF 이후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고, 집 문제라고 하는 건 지역마다는 조금씩 다르지만 도심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독립한 청년 3명 중에 1명이 지하방에 살거나 옥탑방에 살거나 혹은 아니면 집이 아닌 주택에 살고 있고, 최근에 부채를 못 갚겠다라고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이 전체로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20대만이 그 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즐거운 것과 별개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번 연도 4월에 킨텍스라는 곳의 사진인데요. 여기는 뭐 한국에서 거의 가장 큰 전시관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떤 청년들이 지금 적성 검사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약간 압도당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렇게 많은 한 5천 명이 되는 청년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면서 정말 몇 명이나 자기의 그 다음 삶을 희망차게 그릴 수 있을까 사실 궁금했고, 지금 그냥 수치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걸 구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제가 2013년도에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권영화제에 가서 다큐를 보다가 이 다큐의 내용은 이런 거였는데,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큐의 형식은 그 영어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과 인터뷰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교차되어서 그 초등학생의 부모님과 인터뷰하는 것들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는 형식의 다큐였어요. 어떤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한 아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물론 말했는데 저는 영어로 말고 한국어로 하도록 할게요. 나는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나는 여름이 오면 정말 뜨겁고 뜨거운 커피를 나의 영어 교사인 존슨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면이 바뀌어서 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그들의 어머니인지 어떤 한 분이, 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영어로 말을 잘 못해서 외국에라도 한번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인 어떤 친구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이유가 나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에게 그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커피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저에겐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5번 정도의 영어 교육을 받고 있었고, 되게 다른 어떤 교사들에게 받고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에 보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딱 저렇게 살아오진 않았다 손치더라도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그 이제 고시촌으로 유명한 노량진의 한 학원가의 강의실입니다. 한 60명 정도가 빼곡히 앉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공무원이 될 거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텐데 이 강의실에서 필요한 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중에서 몇 등 하느냐만이 중요하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학업적 성취를 이루느냐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얘 친구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만을 가지고 여기에 룰은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패배자라고 느껴지는 공간에서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신뢰하거나 좋아하기가 당연히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에서는 사실 옆에 있는 친구와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나누긴 하겠지만 아마도 서로 미워하고 있겠구나. 왜냐하면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건 막 암울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는 어떤 불안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데요. 되게 많은 부분 더 잘해야 된다는 명령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 격이나 아니면 선생님 격이 되는 분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몰려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를 해.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뭔가 보상을 받거나 너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렇듯 사실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보다 더 잘하길 계속 요구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싫어하게 된 건 아닌지,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대상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을 두고 어쩌면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작 누구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공간에 당연히 적극적 협업도 없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는 제가 한 25명의 청년들과 각자 자기가 자기 삶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5분씩 발표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호응을 많이 얻었던 단어가 왼쪽에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나는 이 어쩌라고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변과도 만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 무언가가 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왼쪽처럼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한 친구가 있었고, 또 오른쪽은 이제 서울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여러 청년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청년이 다소 어떤 순간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엄청 화를 내면서 어떻게 여기에서조차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사실 매우 공격적으로 주변을 대하거나 우리를 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인상 깊어서 일단 가져왔는데요. 일단 넘겨주시면 그래서 제가 좀 이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했던 내용의 정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되게 많은 경쟁들을 해야만 하고 그 경쟁에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구조에 놓이면서 그런 사이에 놓여있는 빈 공간을 어쩌면 스스로를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모멸시키는 걸로 우리 사회를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넘겨주시면
최근에 헬지옥이란 말이 엄청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헬지옥이란 말이 나왔던 배경을 어느 한 신문에서 좀 분석해 놓은 게 재미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린이날 담화를 하면서 나처럼 평범한 사람도 노력을 하니까 대통령이 됐다라는 말이 학생들과 청년들을 자극시켜서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지금 일자리를 얻거나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거나 연애를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는 것이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뭐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헬지옥이랑 같이 만나서 막 이야기가 됐었던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의 귀결은 거의 이런 식입니다. 죽창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귀결되어서 어쨌건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죽창 앞에서는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다 어차피 죽는 목숨이다라고 귀결되거나 혹은 아니면 이렇게 지옥인 한국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떠나야겠다라고 귀결되는데 여기 어느 모든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저는 여기에서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아니면 신뢰하는 언어를 찾기보다는 누군가를 모면하거나 그건 누군가이기도 하고 스스로이기도 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회의 많은 부분은 이것들로 채워져 있고 그 불안에 더 가까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뭘로부터 이걸 좀 회복해가면 좋을까를 좀 고민해봤는데요. 하나는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며칠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각을 했었는데 그 동료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냐? 그리고 어제 일찍 들어왔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진짜 하려고 했던 말이 오전에 무슨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몇 시까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아까처럼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몇 시야? 어제 일찍 들어왔잖아 라고 하는 거 어떤 정도의 불신을 근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신뢰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몇 시에 회의를 하고 싶은데 너 언제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좀 달랐겠죠. 그런 것들이 신뢰 언어를 회복하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넘겨주시면 아까 무한한 경쟁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실제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살아왔던 궤적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욕구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서울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의 가장 강렬한 욕구라고 하는 거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넓지 않은 어떤 집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정도가 제 욕구고 나머지 더 좋은 차를 샀으면 좋겠다. 아니면 네가 더 좋은 시계, 더 좋은 외모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자극으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궤적이나 역사로부터 요구나 요구를 다시 찾아본다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릴 때부터 보통 몰려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나해를 명령받아왔던 저희에게 친구랑 함께하는 경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의 삶에서도 뭔가를 찾아나가면 어떨까 이런 것이고요. 네, 넘겨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 경쟁하고 개인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시장에게 맡기고 이런 효율적 가치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협력과 관계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공동체를 근거로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넘겨주시면 두 달 전쯤에 서울에서 서울 청년의회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거의 1년간 준비를 했는데요. 그 1년간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한 300여 명의 청년들이 함께했고
그 청년들에게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대단한 스펙을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여 명의 청년 중에 한 150명의 청년들이 이것을 함께 해왔는데, 이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제 이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것을 끝내고 맨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는데요. 어떤 한 장애인 친구가 했던 이야기예요. 나는 사실은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애인의 문제만이 이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각자 자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에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이런 것들과 연대해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으로 움직이고 어떤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경제적 무언가로 움직이는 것처럼 다 이야기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제가 제목을 정하려다가 정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게 혹여나 당장 내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리고 혹여나 어디 고시원 한 칸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이 어쩌면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거나 아니면 너무 못된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런 삶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무색해서 제목을 못 정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연봉이 얼마 더 높아지고 아니면 내 집의 월세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 차가 어떻게 되고 만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내일을 더 그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시스템 속에서 구성원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주변으로부터 존중받는 그것이 어쩌면 인간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걸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나가는 게 어쩌면 우리가 전체를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었는데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